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유신입니다. 제목은 이제 디지털 전환과 향후 디지털 금융 전망. 이렇게 됐는데 아마 원래 이제 요청하신 거는 하반기 디지털 금융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하반기 전망,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고, 디지털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 미래랄까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 한 뭐 40분, 45분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제가 좀 듣기로는 금융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이라 그래서 좀 제가 원래 좀 말이 빨라요. 근데 좀 더 빨리 좀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장표가 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과 향후 디지털 금융 전망인데 사실 이제 뭐 다 아시지만 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4차 산업혁명 통해서 이제 디지털 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더 빠르게 된 게 뭐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빠르게 됐죠. 비대면 있고 디지털.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뭐 디지털이라기보다는 모바일화, 모바일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디지털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대비되는 그 용어를 우리가 쓰긴 하지만 사실은 디지털도 PC 레벨이 아니라 이 모바일, 손안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안의 스마트폰이 뭐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통신 수단이지만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뭐 개인끼리 하는 통신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생산자 소비자 또는 판매자 소비자가 통신한다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예, 시장이죠,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손안의 이 모바일 스마트폰은 사실상 이제 손안의 시장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 서비스가 다 손안에 들어왔는데 특히 지금 오늘 주제는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다 포함이 되지만 특히 이제 금융이 손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안의 금융시장인데 그것도 사실 뭐 크게 우리 세 개가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뭐죠? 뱅킹, 캐피털 마켓, 그다음에 인슈런스, 보험이 있는데 이게 다 손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안에 예컨대 은행, 손안에 증권에서 손안에 보험 시장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손안에 들었다는 건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사실은 모바일 은행, 모바일 증권회사, 모바일 보험회사가 다 들어왔다. 이렇게 시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안에 시장이 들어왔다. 손안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손안이죠? 소비자 손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비자 손안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공급자 중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소비자 서버니티, 소비자 주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수압 회장 뭐예요? 다보스 포럼의 이제 수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산업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혁명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혁명이죠. 혁명 치고서 인류가 경험한 거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4차 혁명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사실 4차 혁명은 1, 2, 3차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1, 2, 3차는 다 제조기술 혁명이에요. 제조기술 혁명. 제조 기반의 기술 혁명이지 이렇게 4차 혁명 같은 성격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4차 혁명 이꼬르 유통혁명 플러스 인프라 기술 혁명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4차 혁명의 핵심에 사실은 1, 2, 3차 굉장히 틀린 요소는 뭐냐면 유통혁명이에요. 유통이란 뭐죠? 유통시장혁명이죠. 그러니까 시장혁명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distribution revolution이에요. distribution revolution이에요. 그 디스트리뷰션 레볼루션은 사실 뭐 좀 크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혁명이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냥 디지털 혁명이 아니라 뭐예요? PC 레벨이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장 혁명을 딱 앞에다 붙였느냐? 굳이 1, 2, 3차가 다르게.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인프라 기술 혁명 ABCD라고 했지만 이건 뭐예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 IoT, 5G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IoT하고 5G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ABCD가 소프트웨어적인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ABCD는 그냥 한 산업 내 어떤 기술이 아니라 전 산업 갖다 통과하는 기술. 그러니까 뭐예요? 인프라. 구조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또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유통명이 없으면 뒤에 있는 ABCD는 사실은 뭐예요? 안 꼽는 찐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그 디지털 혁명 특히 모바일 혁명이 없으면 이 ABCD 인프라 기술은 작동하지 않는다. 왜요? 이 ABCD는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정보예요. 특히 소비자, 생산자는 이때까지 썼고 생산자 데이터 정보는 소비자 데이터가 사실 핵심인데 이 소비자 이 데이터 정보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 정보냐. 아날로그 정보가 아니죠. 100년 동안 묵혀둔 어떤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학술적으로 중요하고 비즈니스 와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같이 정말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컨슈머 비헤이버가 계속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그 고객들의 어떤 그런 소비자 행동이 10년이 아니라 5년, 5년이나 3년 내로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거 갖다 100년 묵힌 거 갖고서 평균적으로 해갖고는 계속 엉뚱한 짓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3년, 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그런 그 데이터 갖다 정보를 모아갖고 그거 갖다 분석해가지고 적시에 잠재적인 고객, 즉 소비자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ABCD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ABCD의 가장 로 모티브로 작동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날로그에서 나왔던 데이터 정보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특히 디지털도 아니고 PC 레벨이 아닌 모바일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할 때 딴 기업, 딴 산업하고 차별화되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4.0은 유통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 또는 소비, 생산 양쪽의 장표를 보시면 옛날 같은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여기에 뭐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돼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아날로그. 디지털 백화점, 디지털 쇼핑몰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실물은 이커머스. 금융은 핀텍, 디지털 금융. 밑에 보시면 공급자, 소비자 이게 다 뭐예요? 공급자 빅데이터 그 정보는 사실 기존에 많이 이용하던 거죠. 그걸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때까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요자 빅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맞춤형.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맞춤형 얘기는 했어요. CS 얘기했어요. 커스텀 세티스팩션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대로 못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게 됐다. 뭘 통해서요? 짧은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소비자 그런 정보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AI가 작동을 해서 빅데이터 갖다 구축해서 AI 갖다 작동시켜서 분석을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적시에 보내줄 수 있다. 뭘 통해서요?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그죠? 그게 이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 말로만 막 떠들었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유통혁명이구나. 이 그 모바일 혁명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때까지 제조 1, 2, 3차는 뭐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뭐 PC 또는 뭐 인터넷 얘기했지만 다 제조 기반이었고 금융이 이때까지 뭔 역할을 했어요? 야, 그럼 뭐 제조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은 어떤 놈이 정말 앞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산업이냐? 어떤 놈이 정말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 산업에서 리딩 기업이냐? 그 놈한테 내가 대출해주겠다. 그 놈을 내가 잘 골라서 투자해주겠다. 이게 사실 금융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쫓아가는 금융이 아니라 이런 제조 기반 이런 쪽 갖다가 앞서 나가고 선도하고 먼저 혁신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금융이에요. 금융이 완전히 바뀌었다. 금융의 본질이 바뀌었다. 여의도에 금융 많고 시내도 있는데 금융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 4.0에는 기회 위험이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 레버리지. 시장 확장성의 기회가 있죠. 어떤 기회예요? 4.0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니콘. 유니콘은 뭐죠? 만든 지 한 4, 5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된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죠? 작년도 재무제표 까보면은 매출이 10억에다가 당기 순이익은 예컨대 뭐 마이너스 5억이에요. 근데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갖다 보니까 투자한 주당 가치에다가 곱하기 주식수 갖다 곱해보면 그런 기업 가치 보니까 이게 1조가 넘는 거예요. 그게 유니콘이죠? More than $1 billion. 10억 달러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옛날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그러냐?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왜? 옛날 같으면은, 야, 이런 정도 해갖고 만약에 매출이 이 정도 일어나서 주식 가치를 해갖고 1조가 되려면 미니멈 10년에서 한 30년 걸릴 거다. 근데 지금 뭐예요? 10년이 아니라 5년, 5년이 아니라 3년, 3년이 아니라 몇 달 내에도 그런 식으로 주문이 터져갖고 매출이 날 수 있고 이익이 날 수 있다. 왜요? 손안의 시장을 통해서 포텐셜 있는 소비자와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들한테 와우! 익스피리언스를 주면 그게 서울이 아니라 부산, 한국 내가 아니라 전 세계가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쏟아질 수 있다. 그 매출이, 주문이. 그죠? 그 레버리지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회가 확장성이 있는 게 4.0의 본질이에요. 왜요? 손안의 시장 때문에. 뭘 통해서요? 플랫폼 통해서.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예요? 미국 같으면 아빠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데죠. 그죠? 중국 같은 뭐예요? 배트맨이죠. BAT죠. 바이도 알리바 텐센트죠. 근데 뭐, 우리 페이스북은 뭐예요? 회원이 20억. 텐센트 탕신 같은 거예요. 15억. 알리바바 10억. 제가 한번 그냥 얘기 들어볼게요. 10억이란 정도의 그 회원을 갖고 있는, 즉, 잠재적 소비자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콘텐츠 재밌는 거 하나, 게임 아니고 어떤 콘텐츠 재밌는 거 만들어갖고 한국에서는 펀딩이 안 돼요. VC한테 가서 엑셀레이터 가도. 근데, 야, 뭐,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내가 해줄게. 한 장 줄게. 그럼 되냐? 한 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 1조죠. 빌런 달러, 모든 빌런 달러. 왜요? 이런 기업한테 1조 달러로 그것까지 투자를 해주나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억의 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텐센트나 위챗이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또는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너무 재밌어갖고 그 회원한테 빌렸더니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야, 이거 재밌네? 내가 100원 넣어줄게. 어디 100원이야? 100달러도 아니고 100위안도 아니고 뭐예요? 한국 돈으로 100원. 동전 하나 떨어뜨려 줄게. 그럼 매출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억의 회원, 즉 잠재적 소비자가 재밌어갖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100원을 떨어뜨려요. 매출이 얼마죠? 100 곱하기 10억 하면 1000억입니다. 1년이면요.
1000억 곱하기 12달하면 1조 2천이죠? 바로 유니콘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시대에는 정말 만약에 소비자를 감동시키면 순식간에 유니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 재밌어갖고 죽겠는데 한 달에 한 번 봐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루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겠죠? 매니아층 5%, 10%는 몇 시간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조가 아니라 5조, 10조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플랫폼 시대 4차 산업의 본질이다. 즉, 시간, 공간 제약 없는 플랫폼. 지금 휴대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뭐예요? 73억이죠? 70%가 지금 휴대폰 내지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79 곱하기 78 얼마 돼요? 50억이죠? 50억 인구가 지금 전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그게 기회예요. 4차 산업과 지금 이런 쪽에 유니콘 나오는 이유. 위험은 뭐예요? 위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도 나도 없이 경쟁 엔트리별은 아직도 딱 들어오는 거야. 특히 데이터 경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갖다 결합하고 융합하면 굉장히 융합 기술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엔트리별이 굉장히 낮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얘네 같으면 잘 비밀만 지키면 기업이 30년 뭐 경우에 따라 3세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는 3년 가기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 회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그래서 한번 성공한 어떤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중소, 중견, 대기업을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얘네 같으면 기술 개발력 하나 만들면 30년 해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3년, 그럼 3년 동안 시장 확장성할 때 이용해서 만약에 그걸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는 사실은 야, 우리 궁에서 잘 해갖고 키운 다음에 천천히 해가지고 우리 해외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4차 산업 때는 시장 확장성을 뿔리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해외에서 창업하고 해외에서 펀딩하고 가야 돼. 유니콘이 되려면 해외에서 펀딩하고 그 확장성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환경이다. 금융은 어땠어요? 이때까지 금융은 다 뭐예요? 세 가지 특징이 갖고 있어요. 이때까지 금융은 뭐예요? 다 내수 기업이고, 쫓아가는 팔로우, 후행 산업이고, 어때요? 규제 산업이죠. 그게 금융이에요. 이제 근데 금융이 본질이 다 바뀌었어요. 왜? 세 가지 이유를 들게요.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금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금융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속성이 뭐예요? 인텐서블 해요. 무형의 서비스예요, 금융은. 보이지 않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죠? 막 돈 벌었을 때 뭐예요? 야, 김대리, 김과장, 너무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많이 벌었어. 내 정말 뭐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그냥 다우에서 난리가 난 거야. 미국에서. 그래갖고 폭락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언제 팔라고 그랬냐. 너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언제 임의로 너한테다 저기 줬냐. 분쟁이 막 일어나요. 무형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완전히 의견이 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무형일 때는. 근데 어때요? 이제 화면상을 보게 되고 다 갖다 기록에 남길 수 있을 땐 그럴 필요가 없어.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이렇게 많이 그 데모대 해보면 영어 그렇게 잘 못해도 아주 이해시키는 게 쉬워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싸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금방 짧은 영어로도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옛날 같은 거예요. 무형의 서비스 금융 갖다가 네이티브가 아닌데서 네이티브에 경쟁해갖고 이길 수 있나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융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화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텐서블 하지 않아요. 텐서블해요. 두 번째, 여기 제가 뭐라고 썼어요? 디지털 금융 생산 판매 소비 주기했죠. 사이클이 다른 제품이랑 굉장히 달라. 자 보세요. 금융은 뭐예요? 무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배달의 시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카오뱅크가 100일 만에 435만 계좌 갖다가 텄고 순식간에 대출하던 소비. 바로 계좌 튼 다음에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거야. 결제한 다음에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지 올 때까지 제가 가서 산 거 아니면. 그죠? 배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금융 같은 인텐저블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는 배달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생산과 판매 보세요. 진짜 어떤 제품 로봇 공장을 쓴다 하더라도 제품 하려면 원료 가지고 오고 기다리고 로봇 쓰고 생쇼를 해야 돼. 그러면 시간 무지하게 걸리죠. 그죠? 금융상품은요. 더군다나 지금 작년 초부터 어떻게 뭐가 일어나서 한국도 데이터 경제를 진입했죠. 뭐예요? 데이터 3법이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안이 다 통과됐어요. 이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다 생겼어요. 동의만 받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춤형 서비스 갖다가 금융 서비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금융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되는 그 프로시저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 판매, 소비 주기가 어떤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제일 짧은 게 뭐예요? 금융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전 초고속 초연결로 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갖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경쟁하잖아요. 그럼 계속 소비자들이 품평을 하잖아요. 야, 이 서비스 A사의 은행, B사의 증권, C사의 보험회사 그지 같다. 좋다. 계속 나와요. 굉장히 짧죠? 어떤 프레셔가 강해질까요? 이노베이션 프레셔가 점점 세집니다.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금융산업이 혁신 프레셔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금융이 혁신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요. 자, 보세요. 마이데이터 사업 원래 지금 8월 달에 좀 늦어질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 금융 쪽에 종사하시면 다 알겠죠? 뭐예요? 지금 카카오뱅크 들어왔고, 지금 막 3년 지금 좀 넘었잖아요. 그 토뱅 들어왔죠. 토스뱅크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카카오페이 증권 들어왔죠. 토스 증권 들어왔죠. 거기다 뭐예요? 이제 보험도 들어왔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예비인가 받았죠. 보험. 인셔테크로. 난리 났어요. 아니, 은행같이 지금 큰데 덩치 크고 금융지주들이, 아니, 지금 뭐 카뱅이라고 그래봐야 지금 한 2조 예컨대 만약에 자기 자본 들어왔다 하면 BISP 10%면 10배 지금 레버리지인데 그러면 20조 정도 대출한 건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거는 예컨대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보면 큰 지점 한 5개, 6개밖에 안 돼. 그 정도 대출이면. 근데 왜 지금 카뱅이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저 공모하는데 18조니 20조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국민은행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제가 볼 땐 약간 뭐 버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골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왜 지금 긴장을 하고 은행이 그래요? 왜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혁명이. 예? 여러분 지금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뭐예요? 금융 세틀먼트 데이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금융 결제 데이터. 뭐죠?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을 때는 별게 없는데, 데이터 지금 이동하잖아요. 그럼 결제 데이터는 뭐예요? 그냥 금융 데이터만 아닌가요? 아니죠. 뭐예요? 모든 산업의 모든 제품, 서비스를 결제하면 다 금융 통해서 결제하잖아요. 그죠? 그 결제 데이터 분석하면 뭐예요? 모든 산업, 모든 제품,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 뭘 분석할 수 있어요? 소비자 행동 분석할 수 있죠.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이 사는지, 왜 이 계층이 많이,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왜 이 계층이 많이 사는지, 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다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금융이 이제 더 이상 금융만이 아니라 그 비금융의 많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뭐예요? 마케팅 포인트가 다 쥐고 있고, 제휴할 수 있고, CB를 만들 수 있어. 그죠? 그 조인트 벤처 다 만들 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이 더 이상 금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금융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열렸어요? 디지털 금융, 모바일 금융으로 바뀌고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금융의 본질이 바뀌었다. 제가 네 단계 같은 거 보여줬죠? 1, 2, 3, 4. 1단계 뭐예요? 언번들링이에요. 디지털은 특징이 첫 번째 언번들링이에요. 왜? 옛날 같으면 은행 지점 가거나 뭐 증권사 지점 보험사 가면 간 김에 야, 대출 받는 김에 카드도 받고 다 받자. 페이스 투 페이스. 야, 그래도 안면이 받으니까 다 받자. 왜? 또 가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내가 맘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내 손 안에 있을 때 공급자들이 다 알려주는데, 당신한테 지금 제일 맞는 건 이거고 이거 다 알려주는데 내가 지금 뭐 수표 다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언번들링. 각각 결제는 예컨대 예컨대 네이버다. 뭐 카카오다. 송금은 토스다. 아, 대출은 뭐 국민은행이 어디다. 근데 그때그때 오는 대로 받으면 돼. 그죠? 언번들링에.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이게 정말 좋네? 여기만 내 써야 되겠다. 로열티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야? 플랫폼으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스죠. 송금 결제를 시작했다, 증권 들었다, 보험 들었다, 이제는 컨소시엄에서 은행 들었고 마이데이터까지 갔죠. 이제 뭐예요? 모바일 금융 지주가 돼버렸잖아요. 왜냐? 야, 얘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딴 거 주면 이것도 난 좋아. 내 들어갈게.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버추얼 인더스트리는 플랫폼이 만드는 게 인건비나 임대료가 안 되니까 훨씬 쉽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소비자 데이터가 다 받추게 됐잖아.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3단계로 가요. 우리가 지금 작년 초부터 데이터 경제로 들어갔다. 3단계 들어갔어. 이 3단계는 뭐예요?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융합 단계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소비자 데이터, 생산 데이터 다 주고 있으니까 분석하면 내가 맞춤을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ABC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버 처음에 들어올 때 인터넷 전문행 들어오라고 막 그랬어요. 정부에서. 안 들어왔죠? 카카오만 들어왔어. 근데 네이버가 다 들어왔죠. 미래셋이랑 네이버 통장만 들어왔고 지금 마이데이터까지 들어왔잖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왜 들어왔어요? 이제는 할만하다는 거야. 왜 할만해? 네이버는 뭐예요? 지식인이죠? 검색 엔진. 예. 구글이나 지금 바이두랑 비슷한 거잖아요. 뭐예요? 평생 산 게 뭐예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할만해. 왜? 3단계 들어왔으니까 한국이.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가 들어오니까 은행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죠. 지금 3단계 금융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한국이. 3단계 들어오면 4단계 하는 거 쉽냐? 쉬워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금융결제 데이터 이용하면 다 바로 비금융의 모든 산업 제품 갖다 다 분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될 수 있어요.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3단계 대표적인 그 산업이 뭘까요? 그게 마이데이터 산업이에요. 그죠? 예, 28개 지금 지정받았죠? 8월부터 하겠다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융의 플랫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아주 새로운 그 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융회사나 핀텍 업체나 또는 빅텍 업체들은 피곤하겠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좋고 경쟁력은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융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환경에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디지털 플랫폼을 뛰어넘어서 지금 3단계로 갔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가 오픈 뱅킹이에요. 오픈 뱅킹이 뭐예요? 뱅킹을 오픈하는 거지. 뱅크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뱅킹을 오픈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저 카드나 여러 가지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 들어가면 다 연결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하나를 통해서 다른 거 다 결제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마이데이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마이 페이먼트 나오겠지만 그건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지금 이게 2019년 10월 달에 해서 2019년 12월 18일 날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20년 작년도 해가지고 지금은 은행, 시중은행, 그다음에 핀텍 업체 일부,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까지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3 인터넷 전문회 뭐 이건 뭐 아시죠? 토뱅이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인가받았죠. 근데 토뱅의 특징 토뱅이 뭘까요, 여러분들? 카뱅도 뭐 야 우리가 지금 MZ 세대의 뭐 절반 이상이 다 MZ 세대야 뭐 이런 얘기했지만 토뱅도 그렇죠. 예. 지금 카뱅 카카오가 지금 뭐 회원이 지금 한 3,600만쯤 되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저 토뱅 토스 같은 경우가 지금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주력은 뭐예요? 2030 그죠? 또는 요새는 뭐 주라니 뭐 이렇게 해서 뭐 10대도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자, 한번 내가 지나가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은행이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은행의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PBR 하면서 왜 안 올라가죠? 왜요? 우리 저 주가를 갖다 생각하면 배당아리 모형이잖아요, 배당아리 모형. 배당아리 모형 갖다 주가 갖다 우리 딴 말은 뭐예요? 미래 캐시플로우의 네프레젠트 밸류 서메이션이죠. 다른 말은 미래의 네프라핏 순이익 갖다 현가로 할인한 것 갖다 서메이션 합친 게 옵티멀 프라이스 적정 주가죠. 근데 그거 갖다 다른 표현은 뭐예요? 미래 세대들, 미래에 돈 버는 그 주역들, 웰스와 플로우, 소득을 갖다 갖고 가는 그 주역들이 얼마큼 사실은 내 고객이냐가 사실은 그 기업의 주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현재 금융회사들의 지금 젊은이들의 고객이 얼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퍼센테이지가. 예, 그죠? 카뱅, 카카오페이 증권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엄청난 인허 갔다가 했는데 지금 토뱅은 3개월 만에 뭐예요? 토뱅이 아니라 토스 증권은 3개월 만에 마켓쉐어가, 금액 아닙니다. 마켓쉐어가 뭐예요? 계좌로 하면 SK증권을 뛰어넘었다 그러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토스는 뭐였어요? 이때까지 결제 송금이 젊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대출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투자로 들어온다. 이건 뭐예요? 금융의 본질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 뱅킹과 캐피탈 마켓 쪽.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금융회사에. 디지털 전환은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제목도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예요? 그냥 채널 접점만이 아니죠. 채널 접점 뭐예요? 그냥 깔짝깔짝 그냥 은행의 점포에 같은 텔러들이 그냥 텔러가 아니라 챗봇을 한다. 증권사 우리 온라인 PC에서 그다음에 그냥 모바일로 해서 연결된다. 주문 사고 팔 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생산부터 모든 프로시저,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그다음에 나중에 판매 접종, 그다음에 AS까지 다 전 과정을 트랜스한다. 뭐예요? 폼을 트랜스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여기 이제 빅텍은 뭐예요? 그러니까 핀텍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뭐 파이낸셜 서비스 인베리드 IT 디바이스인데 그게 점점 확장이 돼서 그냥 그런 파이낸셜 에어리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업체뿐만이 아니라 기술도 만약에 그것이 어떤 포커싱은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뭐 to enhance productivity efficiency of finance service.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서비스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갖다 높일 수 있기 위한 어떤 테크놀로지에 만약에 포커싱하는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핀텍이야. 그것도 특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테크핀이라고 얘기해요. 핀텍 까꾸려 갖고 테크놀로지 포커싱해서 그 글로벌 마켓은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핀텍 이네이블러. 핀텍인데 이네이블. 그거 갖다 활성화시켜주는 업체다. 앞으로 글로벌 나가야지만 확장성이 생겨가지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디어만이 아닌 그런 기술력이 있는 테크핀. 좀 큰 놈 뭐야? 빅텍들이 유니콘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 다 아빠, 구글, 여기 상단에 있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뭐, 비어먹은 사과 같은 거 있고. 중국에는 배트맨이 났고, 한국도 지금 사실은 이제 라인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사실 이제 빅텍에 속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리 연결돼 있으니까. 카카오는 사실 아직까지 내수기업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데도 빅텍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런 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렉텍과 수텍이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페이지로 그냥 얘기할게요. 렉텍은 뭐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수텍은 뭐예요? 슈퍼비전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 수익 모델, 민간의 그 시장의 수익 모델이 리턴 쪽이죠. 리턴 쪽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모바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리스크 쪽도 디지털과 모바일로 바뀌어야 된다. 즉 관리 감독도 그렇게 된다.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디지털과 모바일로 바뀌었는데 관리 감독, 금융의 관리 감독은 아날로그로 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처럼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동남아 모바일. 중국이 디지털 성공했죠. 디지털.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사실 중책을 썼는데, 그게 뭐야. 디지털 주안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이에요. 중국이 이긴다고 제가 써갖고, 좀 뭐, 욕도 좀 먹었지만, 사실은 근데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동남아 아시아에서는 되게 경계하고 위험하지만, 사실 화교가 8, 90% 다 장악하고 있죠, 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모델. 중국이 디지털 주안에 성공했는데, 디지털로 가는 걸 성공했는데, 동남아, 아시아는 전부 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 쪽도 무조건 이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 쪽을 쭉 돌면서 느낀 건데 한국이 금융이 지금 사실 낙후돼 있다가 지금 사실 디지털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잘하면 한국이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리즈널, 아시아 포커싱은 리즈널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가면 한국 비전이 있다. 근데 아날로그로 가면 홍콩 뭐 지금 뭐 망가졌는데 우리가 좀 뺏어오자. 다 싱가포르에 뺏겼잖아요. 아날로그로 하면 절대 실패야.
절대 실패해요. 뒤돌아가면 가능성이 있냐?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가 멈췄죠. 금융이 지금 모발라이제이션 되는 게 멈췄는데 그 준비했다가 가면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국이 나가면 좀 늦게 나갔더라도 얼마든지 사실은 찬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지주나 회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면 은행장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 가야 돼요. 예. 빅텍도 여기 한국 내수에서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그쪽 만들어 가야 돼요.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아주 있다고 생각해요. 준비만. 그 다음에 또 환경 변화가 뭐냐? 규제 샌드박스요.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프리존이죠.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 딴 말로 하면 뭐냐면 이때까지 뭐야? 법 개정하고 제정하려면 전부 다 뭐였어? 공청회하고 이 큰 개구리들만 이겼잖아. 예. 이 큰 개구리들이 이겼어요. 그냥 막 떠들어. 그게 리스크 없단 말입니까? 뭐 떠들면 그냥 뭐 이겼어. 근데 사실 그거 잘못된 거죠. 왜요? 진짜 중요한 거는 금융 소비자들이 판단할 일이 지들이 나서. 안 그래요? 금융 소비자들이 판단할 일이지.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인데. 그래서 금융 샌드박스는 저로 표현하면 뭐냐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테스트 마켓 통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일정 대상, 일정 금액, 일정 지역 나름대로 규제를 갖다 준 다음에 그 대상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와 소비자들이 와우 그러면 그 와우 강도가 센 것부터 제정해주고 개정해주고 마켓 프랙티스 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스몰 라이선스 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프랙마틱한 거죠. 실용적인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연구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냥 그 금융 기법이 하도 복잡해갖고 이럴 때는 왕칼에 잘라버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금융 쪽이 전 부처에서 40% 가까요. 이 혁신 서비스가 금융 쪽이 제일 많아. 그만큼 뭐 그동안에 금융 규제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뭐예요? 금융법 제정 개정 해석해주는 그 코스트 대비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들이 와우하는 그 베네핏이 큰 놈부터 해주는 거지. 그죠?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포용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동안의 어떤 환경 변화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 디지털 금융 전망은 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느냐? 제가 아까 말했죠. 언번들링에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와 기술 융합하는 그런 단계까지 한국에 와 있어요. 상당히 지금 좋은 단계에 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잘 성공하면 굉장히 금융 경쟁력을 가지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는 뭐예요? 마이데이터예요. 마이데이터. 그래서 제가 오픈뱅킹 플러스 신용정보 개정, 그러니까 오픈뱅킹 플러스 데이터 3법 개정, 플러스 기술 융합, ABCDIG가 이꼬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이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이동권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된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갖고 모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CS겠어요. 증권사, 금융, 은행, 보험사 가도, 고객님한테 제가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대출 상품인데 이게 최대 맞는 겁니다. 이 펀드 상품이 고객한테 가장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그런 펀드, 줄 수 있는 대출 상품 중에서 그 회사가 줄 수 있는 거죠. 그 시장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이데이터는 시장 전체가 하겠다는 거. 이때까지 뭐예요? 세팔 시장에서 그 기업이 줄 수 있는 거, 그 기업, 그 은행과 그 증권사가 그 보험사가 줄 수 있는 모든 상품 중에서 이 고객한테 가장 맞는 걸 주는 거였죠. 그죠? 전체가 아니잖아, 시장이. 마이데이터는 그걸 퍼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마이데이터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세지고 이제 뭐 금융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도 굉장히 좋고 경쟁력 굉장히 세지고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뭐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민트 영국 사례도 있고 뭐 이즈미도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평안보험이에요. 평안보험이죠. 평안보험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과거에는 만년 2위였어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만년 2위 중국에서 지금은요 글로벌 전체에서 시가총액 1위 보험업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보험 여기 뭐 평안 굿닥터 원격 진료로도 지금 넘버1 중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재밌는 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인공지능 경쟁을 졸라 하는데 안면인식 기술은 지금 중국이 탑이에요. 인간이 워낙 많아갖고. 근데 거기에 핵심 기업이 뭔지 아세요? 평안보험이에요. 재밌잖아요? 보험회사가 안면인식 기술 탑이라는 거지. 왜요? 그렇게 보험하고 연결해서 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보험은 뭘 하고 계시나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보면서는. 모바일 금융회사가 출연 가능성. 이미 출연했어요. 제가 이런 거예요. 제 인터넷 전문행 같은 거 정말 그렇게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다 인터넷 전문행. 제가 인터넷 전문행 처음에 카뱅 나왔을 때, 그 K뱅크하고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15년 전에 다 인터넷 전문행 나왔는데 다 망했다, 90%. 이거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 했냐면, 제발 좀 인터넷 전문행 말이 잘못됐다.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모바일 은행이지, 모바일 은행. 그럼 일본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은행은 뭐예요? PC은행이에요, PC은행. 우리 저 증권업계 여기 여의도 증권업계 뭐야? PC증권이 누구죠? 지금은 거의 제가 볼 때 1위 강자가 됐어. 죄송한데. 뭐야? 키움이죠. 근데 그건 PC증권이에요.
모바일 시대에는 골 때리게 지금 뱅킹이 제일 먼저 갔어요. 전 캐피탈 마켓 앞으로 굉장히 변화가 빠를 거라 생각해요. 모바일 많이 왔다 그러는데 어림도 없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바일 은행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토뱅까지 해서 증권업계도 드디어 시작했죠. 뭐죠? 카카오페이 증권, 토스 증권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캐피탈 마켓 급변할 거라고 저는 죄송한데 단언합니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만들어졌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험업계도 지금 너무 어렵죠? 예, 수익보험료가 지금 뭐 생명보험은 원래 마이너스였고 성장이 손해보험도 지금 이제 막 거의 뭐 1, 2%밖에 성장이 안 돼. 그건 뭐예요? 아날로그 보험 서비스, 보험 상품은 마켓 세츄레이트, 포화야, 포화. 당연히 지금 디지털로 가야 돼. 근데 못 가. 과거에 금리 높을 때 너무나 연결해 놓은 게 비싸게 연결돼갖고 지금 전전긍긍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못해요. 근데 지금 바뀝니다. 그죠? 지금 하반기 6월 달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예, 단종 보험사가 시작이 됐죠. 그건 바로 인쇼테크와 연결돼요. 카카오페이가 예비인가 받았죠? 보험계. 예, 삼성화재 제가 또 예, 그런 말을 하겠는데, 하여간 또 방송 한 시간 같이 했는데, 이게 막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증권도 원형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써있죠, 도중에. 증권 플러스 카카오. 이게 사실 두나무, 송치영 사장, 지가 업비스로 뭐 대박이 났죠. 근데, 이때 이렇게 만든, 이건 실패했어요, 사실은. 왜요? 펀더멘탈 같은 하지 못했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단타 투자자한테, 전문 투자한테 뭐가 필요해요? 펀더멘탈, 그 다음에 뭐예요? 차트, 세 번째 뭐죠? 해외 시장. 근데 이거 갖다 화면상에 실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근데 가상화폐는 성공하죠. UIX만 좋으면. Why? 가상화폐 펀더멘탈 없잖아요. 냉정하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글로벌이 24시간 돌아가는데 내가 언제 가서 내 힙작 밑에다 깔아앉히고 나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 내가 지금 전철에서, 내가 택시 타고 가면서, 내가 버스 안에서 다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UIX 좋으면 대박이죠. 업비 성공 이후에요. 그래서 도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 이게 이제 은행 쪽 모바일 증권, 그 다음에 모바일 뱅크, 앞으로 모바일 보험이 앞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죠? 뿐만 아니에요. 재밌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지금 한 2-3시간 몇 시간 해야 돼. 프랍텍 뭐예요? 프랍텍 테크놀로지죠? 프랍텍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이때까지? 아날로그의 최고봉이 부동산이죠. 그죠? 건물주가 왕이잖아. 그죠? 밑에 막 칼국수집 김 사장님 졸라 노력해갖고 막 명물이 되면은 막 사람들 막 주말에 막 때가, 아날로그 때는 코로나 전에는 막 그냥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뒤에서 미소 짓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주죠. 옥상에 올라가서 아들아. 야, 이제 이 기업 건물 졸라 비싸졌는데 여기 뒤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막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저 김 사장님 내보내고 칼국수집 내보내고 이제 거기다 스타벅하고 은행 지점 갖다 얹혀야겠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러죠? 이게 아날로그 시대예요. 지금 그 아날로그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짓을 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곳. 유튜브죠. 구글. 네. 거기는 사이버 테리토리는 뭐예요? 무한이잖아, 무한. 네. 유튜버들 막 열심히 하셔갖고 막 지금 막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몇 억씩 1년에 벌지만 뒤에서 몇십억, 몇천억씩 거기 때문에 버는 데가 어디야? 유튜브죠. 부동산도 이제는 디지털화 된다. 부동산의 디지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무 부동산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하나는 부동산 금융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부동산 금융의 디지털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이낸셜 에어리아는 안 했지만 뱅킹, 캐피털 마켓, 그다음에 쭉 보험도 인쇼테크 있지만 뱅킹 쪽은 세 가지잖아요. 그죠? 뭐예요? 결제, 송금, 또 하나 뭐 대출이죠? 대출이 뭐예요? P2P 대출이지. P2P 대출 제일 3분의 2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 쪽 지금 P2P 쪽에 세 개밖에 못 받았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 지금 막 되는 게 전부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쪽에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은 P2P 통해서 다 됐어요. 그럼 실물 부동산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예요? 핵심이 공간 기술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죠? 여러분들 최근에 공간 기술은 뭐예요? 메타버스잖아. 그죠? VR, AR, MR, XR까지 나왔잖아요. 익스텐드 지금 저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제가 이제 어디다 칼럼 썼는데 2D 플랫폼에서 지금 3차원 3D 플랫폼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융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각 금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아바타 써가지고 아바타들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일하는 곳이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부동산에 팔리죠?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 갖다 지금 버추얼한 그런 부동산 테리토리 만들고 있잖아요. 부동산 프롭테크 봐야 됩니다. 개인 자산의 70-80%가 다 뭐예요? 부동산이죠. 기업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스마트 시티의 밸류에이션이 뭘까? 부동산 가치가. 그럼 저번에 얘기한 뭐예요?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그 연결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 인류 물류. 자율차 통해서. 이거 갖다가 다 서메이션하면 뭐예요? 가치가. 그게 스마트 시티의 밸류에이션 부동산 밸류다.
부동산은 이때까지는 다 서플라이 중심에서 공급자, 그죠? 근데 시공사가 시행사 연결해갖고 만들어서 판 다음에 분양, 예? 담당 마케팅 회사 차려갖고 팔면 그만이야. 그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손 안으로 들어와서 다 이게 소비자 중심 바뀝니다. 서비스로. 부동산 시장 더 커질 거예요. 시장 스트럭처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앞으로 연구하시면 대박 날 겁니다. 프랍테크 뭐 자세히 얘기 못 하고요. 내가 뭐 관심만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증권업계도 은행도 그렇고 은행도 지점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 건물주하고 잘 연결된 사람이 항상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증권업계 가장 큰 수익이 뭐예요? 부동산 PF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IB 있습니까, 제대로? 그러나 이쪽 다 바뀌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미국에는 윌로, 한국은 직방, 네이버 부동산이죠. 직방이 AR 업체 인수했잖아요. 3년 전에. 바뀌는 거예요. 왜? 공간기술로 바뀌어서. 옛날 같으면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예?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해갖고 토요일 날 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해요? 안 하죠. AR로 찍은 다음에 인터뷰한 거 돌려주죠. 그죠? 오면, 고객님한테 맞는 그게 반경 1km 지금 5개 집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인터뷰 내용. 그 다음에 AR로 찍은 공간. 그 다음에 위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감정가. 그 다음에 표준 가격이 아니고, 표준 공시 가격 국토부가 주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분석한 옵티멀 프라이스를 보시죠. 진로 같은 경우 미국은 지금 미국 주택의 90% 데이터 갖고 있어요. 디지털 금융이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유니콘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니콘은 뭐예요? 만들어진 지 4,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자, 그러면 어디 저거 아줌마 부대도 강남 아줌마 부대도 뭐라 그럴까요? 유니콘 루키 펀드 같은 거 좀 만들어서 나중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 이미 유니콘 된 걸 내가 어떻게 투자해? 그럼 그놈도 상장하면 내가 그놈도 그거 상장한 거 지금 내가 직방에 지금 쿠팡 지금 상장한 거 지금 투자하면 뭐해? 이를테면 그런 유니콘 루키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겠죠? 그게 뭘 의미하죠? 임플리케이션 뭐예요? 캐피탈 마켓과 벤처 캐피탈 마켓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단연코 어떤 일이 생기나 지금 증권업계와 벤처 캐피탈 업계가 섞일 거예요. 섞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거래소가 어떻게 돼요? 온라인 디지털 거래소 이걸 품어야 돼요. 길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거 갖다 지금 먼저 한 데가 가상화폐 거래소지. 금융과 비금융 상호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4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된다 그랬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예. 타스크 전 행장 같은 경우에 금융의 미래는 핀테크가 유통이다. 그냥 유통이 금융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롯데 가서 강의하는데 이때 옛날 롯데 유통은 뭐예요? 아날로그 최고봉이잖아. 근데 지금 늦었죠. 근데 열심히 좀 바꾸시려고 노력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중개수 철수했는데 사드 때문에 롯데가 엄청나게 손해봤다 그러지만 사실 아니에요. 거기 계속 있어도 돼요? 안 돼? 안 돼. 그 알리바바 다 이미 디지털 중국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금융의 미래는 핀테크 유통이지만 유통도 금융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금융도 유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서로. 그게 뭐예요? 지금 플랫폼. 플랫폼 뜻은 뭡니까? 플랫폼 핵심 뭐냐면 빅데이터와 융합이에요. 융합은 다 연결될 수가 있지. 지금 보세요. 배달 지금 배민이 팔렸잖아요. 예? 근데 뭐 공중거래위는 지금 깜짝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해줘야 돼. 왜? 독과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배달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리테일도 그렇고, 다 섞였어, 플랫폼 통해서. 지금 예컨대 배달 업체, 미국 같으면 우버가 지금 막 치고 나오거든요? 그건 차잖아, 사실은, 공유경제. 그럼 왜 그래요? 배달도 이제는 배달 그 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도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필요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갖다 다 맞춰서 해요? 어? 금융도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은행들이 지금 인공지능 업체들 들어와서 지금 막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예? 게임은 안 그래? 똑같아. 리테일 안 그래? 똑같아. 다 플랫폼 손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에요. 이제는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면 중요한 게 뭘까? 융합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고객? 넓은 고객층? No.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로열티. 기억하세요. 로열티가 없으면 고객들이 시작할 때는 탐색 비용이 없어. 언제든지 손 바꿀 수 있어. 내가 KB에 있다가 신한 갈 수 있고, 신한에 갔다가 토스 갈 수 있고, 카카오 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내가 안면장사가 아니잖아, 더 이상. 그러면 로열티를 누가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로열티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가성비 좋게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로열티의 서비스 자체가 로열티가 있는 서비스. 예컨대 뭐 게임 같은 경우 중독성 있잖아. 아침에 눈 뜨고 일하면, 나 그거 해야 돼. 그죠? 그런 데랑 제휴하든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든가, 서비스가 그만큼 가성비가 있든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플랫폼 업체가 되고 싶으면, 또는 플랫폼 업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넓은 고객층이 있는 게 플랫폼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좁더라도 로열티를 주면 플랫폼 업체가 되는 거예요. 걔랑 M&A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바뀌니까 걔네들은.
신한이 넥슨하고 손잡았죠? KB국민은행이 어디랑 손잡았어요? 통신과 했잖아. KT하고. 왜요? 로열티가 다 확보하게 했어요.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 의사협회가 반대하지만 소용없어요. 작년도에 원격의료 미국 100% 증가했죠. 그죠? 자, 보세요. 중국은 원래 그래요. 주한 G2가 다 원격의료로 갔어요. 한국이 무슨 용변의 재주 있다고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돼요? 앞으로는 손 안에 다 들어온다. 모두 헬스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목표가 뭐예요? 살면서 목표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한 손엔 건강이고 한 손엔 돈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아날로그 때는 뭐예요? 병원과 은행. 그러면 병원과 증권회사. 그냥 분리돼 있었잖아. 이제 분리되니까 아니에요. 소비자하는 수로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그거 갖다 주고 갈 거냐? 서비스를 갖다 로열티 갖고 가는 거. 비안드 인쇼텍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제가 할게요. 타다가 왜 실패했는가? 타다가 왜 실패했죠? 리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대체해서. 보세요. 아날로그 갖다가 온라인, 디지털이 대체한다. 모바일 대체한다. 자, 핀텍 업체가 있어요. 은행에서 아날로그 서비스? 핀텍 하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해.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아. 아날로그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아날로그 증권회사 바꾸자. 근데 뭐예요? 이때까지 10명이 했는데 핀텍으로 하니까 5명이면 되네? 그럼 전체적으로 뭐예요? 5명이 실업하는 거죠? 레이업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국회 앞에 가서 머리 띠들고 데모하죠. 타다도 그랬잖아. 그죠? 그거 피할 수 없다. No. 피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시너제틱한 이노베이션을 하면. 이노베이션 그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야. 파괴적 혁신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도 맨날 옛날 말에만 경험이 족쇄예요.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지. 시너제틱한 혁신은 없는 거냐?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새로운 걸 이용할 때. 제가 데이터 새로운 거였잖아, 지금. 그죠? 데이터 이동 이때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데이터 새로운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얘예요. 비욘드 인쇼텍. 평안보험이 온라인 보험에서 썼어요. 그건 뭐야? 중앙바우션이에요. 중앙바우션이야. 그냥 중앙바우션이 평안보험한테만 서비스 줬으면 뭐예요? 그건 대체 효과야. 그죠? 대체 효과. 두 개만 관계가 있으면 리플레이스먼트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근데 이 중앙바우션에 투자 갔다 어디 갔냐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하고 평안보험이 했어요. 텐센트에 투자한 회사, 당샤오페이, 어떤 혈당 측정 기기가 거기 했어요. 얘네들이 스마트 터치 방식으로 해서 뿌리면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스마트 터치 방식 하면 거기서 데이터, 혈당 데이터가 계속 빅데이터로 가. 빅데이터 센터에서 자유계약 맺은 병원과 의사들이 일요일날, 노는 날도 밤 12시에도 그거 갖다 한 다음에 원격 진단 처방을 해줘. 그러면 평안보험은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갈까요? 온라인 보험에서 중앙보험에서는 평안보험에서 포치 듣죠. 그리고 얘들 팔 때 뭐예요? 당연히 의료기기도 많이 팔렸을 거 아니야. 혈당 측정 기기도 얘네들 때문에 거기서 포치 듣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도 그 얘네들 때문에 또 데이터 갖다 만들었잖아. 거기서 포치 듣고. 그 다음에 자유계약 맺은 병원에서 또 의사들한테 포치 듣죠. 왜? 이때까지 병원들은 뭐예요? 패시브하게 오는 회사들 환자들만 하다가 이제는 얘네들 통해서 뭐예요? 아웃도어 세일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말 밤에도 할 수 있잖아요. 다 포치 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 모델 쌀리드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고용도 창출할 수 있죠. 타다 같은 모델이 아니라 시너제틱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혁신이랄 때 파괴 혁신이라면 계속 기존에 거기에 많은데 이미 있는 그런 산업이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 앞으로. 근데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대체가 아니라 시너제틱한 새로운 걸 창출하면 신산업을 창출해야 돼. 많이 됐죠? 신산업 창출하면 어떻게 돼요? 신산업, 대체 산업이 아니라 신산업, 시너제틱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인공지능 뭐 말 안 할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캔쇼 뭐예요? 일본 말이죠. 캔 볼견자에다가 별성자 캔쇼. 이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로봇 기자는 나왔잖아요. 이미. 로봇 리포터는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뭐예요? 로봇 애널리스트. 여기 증권에서 많이 계시죠. 로봇 애널리스트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골마삭스가 팔아쳐먹었죠. 10배 받았어요. 성공했죠. 이제 이미 인공지능은 뭐예요? 금융 쪽에서는 프론트 오피스뿐이 아니라 미들백까지 다 갔지. 근데 골마삭스 같은 IPO 비정형 업무까지도 지금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도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블록체인 쪽. 블록체인. 그 제가 지금 인간들이 쓰는 스마트폰 통한 비대면 거래는 뭐예요? 제가 인간 비대면 거래라고 표현해요. 왜? 내일 내가 그냥 비대면으로 물건 사고 매매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야 받았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이제는 사물 비대면 거래, IoT. 지금 특히 ESG가 돼갖고 환경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 다 IoT 디바이스로 해야 돼. 체크를. 그죠? 얼리 디텍트야 얼리 레미디 할 수 있거나 얼리 레졸루션 할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 환경 갖고 문제 있는 체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요새 시장에서 나오는 거 녹색금융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린 파이낸스 틀린 얘기예요. 구닥다리 얘기예요.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가 맞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스루 IoT 디바이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거래 가면 제가 IOH라고 표현하고 IoT라고 합니다. IoT는 뭐예요? Internet of Things. IOH는 뭐야? Internet of Human. 인간 비대면 거래에서 지금 인간 사물 비대면 거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폭증하지, 거래가. 비대면 거래가 폭증합니다, 사물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안 리스크가 더 생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유변조 방지를 타겟팅하는 블록체인 수요는 급증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블록체인도 간다. 메타버스 나왔죠? 전 메타버스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뭐냐? 메타버스 인더스트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버추얼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제가 현존하는 어떤 그런 산업에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갖다 테스트 마켓을 써라. 거기서 아바타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는데 전 세계가 가상화폐를 거기서 메타 산업 버추얼 인더스트리에서 아바타 통해서 쓰면서 트라이얼 에러 때문에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거기서 한 다음에 격리돼 있잖아. 실생활하고. 거기서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골라갖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이용하면은 우리가 테스트 베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급히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해서, 디지털 금융 전망 내지는 금융의 미래, 잠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